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실적 발표 후에 소파이 관련 영상을 많이 다루면서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의심 섞인 댓글을 좀 많이 봤습니다. 과연 기존 은행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냐, 아니면 경쟁 기업이 맞긴 하냐, 이런 댓글이 꽤 달렸습니다. 근거가 없는 것들은 무시했지만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물론 핀테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반박은 언제나 환영하는데 근거 없는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댓글 달아주시고 반박해주시면 건전한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빅뱅크가 메가뱅크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과 핀테크는 특히 그 중에서 디지털 뱅크는 분명히 경쟁 관계라고 보고요. 1, 2년 내의 경쟁 구도가 완벽히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두 기업 간의 교집합이 완벽히 생길 거라고 보고요. 1티어 뱅크라고 할 수 있는 은행들과 차임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뱅크, 소파이 등등이 왜 경쟁 구도이며 경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꽤 긴 내용이 될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기술의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있고 소파이가 또 차임이 결코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예시로 가져오겠습니다. 소파이가 파가야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출을 하죠. 근데 이게 뭐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도 있고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빠르다가 있습니다. 왜 빠를까요? 당연하겠지만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디지털로 모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신청하면 심사받고 대출받고 하는 과정인데 이 속도가 후기를 보면 꽤 빠르다고 하고 제 유튜브 댓글에서 남겨주신 분들도 있지만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 댓글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모든 맥락에서 이렇습니다. 둘 다 이 메가뱅크나 소파이나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했으니까 오히려 이 관련 데이터는 뱅크 아메리카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회원수도 더 많을 거고 대출을 했던 건수도 많을 테니까.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더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공하고 실행하는 능력은 이 온라인 기업들인 소파이나 차임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 기업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똑같이 대출을 하면 차이가 없죠. 그냥 점포 없는 은행일 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정교하고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서비스 확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한국에서는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CSS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면 자체 CSS 활용해서 중금리 대출을 늘렸다고 합니다. 기존 은행들이 받아줄 수 없던 또 할 수 없던 대출을 인터넷 뱅킹이 늘리고 있다는 건데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매출이 많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소파이와 다르지 않은 뉴스죠. 파가야와 다르지 않은 뉴스고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고도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등등이 예시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에 정교하면서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세컨더리 이 계좌, 그러니까 서브 계좌라고 보통 부르죠. 서브 계좌를 이용하는 비중이 이 뒤에 거 빼고요. 디지털 뱅킹으로 하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어린 연령층일수록 굉장히 높은 비중이고요. 오히려 전통 은행보다 더 높습니다. 다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디지털 뱅킹보다는 전통 뱅킹의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나 현재의 이 디지털 뱅킹들이
이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효과도 있습니다. 네. 물론 나이가 들면 당연하겠지만 뭐 인출을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고 은행에 넣어두고 그냥 돈 받으면 되는 거죠. 뭐 이자 받거나 연금 받거나 그것만 하면 되니까 실제로 이 디지털 뱅킹의 이점이 이 연령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도로 보자면 디지털 뱅킹의 그 사용자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고요. 기존 뱅킹들은 사용자 수는 물론 많지만 만족도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팩트를 정리해드리면 세컨 계좌로 디지털 뱅킹의 사용은 젊은 층에서 꽤 많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중요하고 이유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신뢰도나 기능 제한이나 지점 활용 등에 대한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도나 혜택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자산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파이도 1% 주는 거 그 계좌 있죠? 그것도 결국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메인 계좌로는 못 씁니다. 현재로는. 네, 일단은 그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운용규모 면에서는 당연하겠지만 고연령층이 많은 메가뱅크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는 부분인데 당연하겠지만 이건 연령대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고령층은 은행을 바꿀 필요도 편리성 측면에서 점포 거래가 더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파가야가 100%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속도가 빠르다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 이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핀테크가 왜 좋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제가 이거 영상 올리고 약간 이게 맞냐 아니냐라는 댓글을 몇 개 받았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인원 앱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올해 나온다고 하고요. 소파이가 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담은 앱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경쟁사인가란 물음표가 들죠. 경쟁사가 맞나? 똑같은 기능이 있다고 경쟁사가 맞을까? 소파이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안 올 텐데 차임으로 보시면 완벽히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쟁사고요. 왜 그러냐면 메가뱅크의 사용자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빠진 만큼 디지털 뱅크가 올랐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메가뱅크가 현재 사업 방향으로는 사용자 수가 늘지 않는다. 오히려 줄고 있다라는 거고요. 늘리기 위해선 늘고 있는 디지털 뱅킹, 그러니까 뺏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늘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가뱅크가 온라인,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고 있는 거고요. 이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 뱅킹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건데 소파이가 뱅크 차터 받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임은 본인들의 홈페이지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성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0, 30대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래가 많고 활발하고 출금도 많고 송금도 많습니다. 모든 수수료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내가 20, 30대인데 뭐 주말마다 돈을 뽑아야 돼 ATM에서. 그러면 굳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차임은 공짜니까. 네. 차임은 대신에 뭔가 편리한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 대출을 크게 받는다. 여기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자산을 굴려야 한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예금을 맡길 수 있는 20, 30대가 집중하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 시장을 더 넓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언젠간 돈이 많아질 테니까요. 언젠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거고요. 2019년으로 보자면 차임의 랭킹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기존 은행들보다 더 높고 낮고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거는 2021년으로 와도 그렇습니다. 2021년에는
무려 1등의 다운로드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보다 더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역전된 게 아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0년 제로니까 떨어진 만큼 오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핀테크 기업들이 몇 군데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2021년도 데이터에선. 소파이가 100만이니까 꽤 오래전 자료긴 한데요. 차임이 지금 1,5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이건 그냥 네, 체킹 계좌의 숫자입니다. 1,500만이 넘은 차임과 그 아래 우수수 있는 여러 가지 뱅킹 기업들이 쭉 있죠. 네, 계속 늘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일단 차임만 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차임이 있는데 미국 내 70%가 이용한다고 하는 그 차임의 숫자가 회원수가 1,500만인데요. 이건 주거래 은행, 주거래 계좌의 숫자를 본 것 같아요. 2,800만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물론 주거래 은행과 계좌가 있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모든 계좌가 주거래 은행이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차임으로만 비교하자면 그렇게 막 비교를 절대 못할 정도로 차이가 나냐? 라고 물어본다면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차임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인베디드 파이낸스라는 걸 추구한다고 합니다. 비교해드리면 뱅킹에서 서비스랑 비슷한 건데요. GM과 손잡고 본인들의 뱅킹 서비스, 금융 서비스를 GM의 고객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관련 내용 말씀드리면 카드를 발급해서 GM의 고객들에게 네, 온라인 카드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카드 및 은행 상품에 액세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하자면 뱅킹에서 서비스랑은 다른 게 요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는 이 GM이라는 여기에 네, 은행의 서비스가 들어와서 GM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뱅킹에서 서비스랑은 조금 다릅니다. 인베디드 금융은 은행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고객이 상호작용, 구매, 판매, 무역 등 거래겠죠. 네. 비금융 앱에서 고객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고 GM과 손잡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경쟁사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은행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온라인 앱 서비스를 다른 기업과 파트너십 맺고 아니면 발전시키고 출시하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Y 고객들을 뺏기고 있으니까 네, 6% 하락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디지털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경쟁사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경쟁사가 맞죠.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게 이 모든 전반적인 연령을 놓고 보면 뭐 10살부터 70살까지를 놓고 보면 전체를 놓고 보면 핀테크가 디지털 뱅크와 경쟁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밀리는 게 맞으니까. 근데 현재 이 소파이나 차임이 열심히 마케팅하고 확보하고 있는 10대에서 30대까지만 본다면 이 기존의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밀리고 있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네, 전반적으로 이기고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운용 규모나 전체 연령대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걸 세부적으로 놓고 보면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들이 이런 앱 서비스를 출시하는 이유 시대의 흐름입니다. 굳이 소파이나 차임을 따라잡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앞서 있는 게 누구냐? 소파이나 차임이다. 이렇기 때문에 두 기업은 분명히 교집합이 있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박은 환영합니다. 네,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